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계속 양도소득세를 보고 있는데, 자, 이번 시간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양도소득세 과세 요건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이번 주부터 학습을 할 건데,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이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내용과 그 다음에 1세대 2주택인데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특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특례 규정과 그 다음에 주택권과 조합원 입주권을 소유함으로써 이 비과세 되는 특례, 그 다음에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로서 비과세 되는 특례. 왜 그러냐면 조합원 입주권과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자, 이들에 대한 비과세 특례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선 1세대 1주택 비과세부터 살펴보고 다음 시간부터 나머지도 차례로 살펴볼 겁니다. 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이 거주자 즉 거주자이기 때문에 비거주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해외, 그러니까 외국 국적이라든지 또는 비거주자,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외국인이 우리나라의 주택을 가지고 있다. 자, 그러한 사람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거주자만 적용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거주자가 거주자인 이 1세대가 양도일 현재 세대 구성입니다. 그래서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한 개의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만약에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이다. 자, 그러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취득 당시에 이 조정 대상 지역에 소재한 주택이다. 그리고 그러면 보유 기간 2년 이상뿐만 아니라 그 주택에 대해서 거주를 해야 되죠. 그 주택에서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택의 거주 기간 2년 이상 요건도 충족을 해야 되죠. 자, 그러면 조정 대상 지역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자, 바로 양도소득세,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대상 지역인데 주로 수도권과 일부 지역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조정 대상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는 추후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에 대해서 학습을 할 때 그때 살펴보도록 하죠. 자, 조정 대상 지역이라는 것은 서울과 그 다음에 인천시는 서울시는 모두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인천시, 그 다음에 경기도 지역, 그 다음에 현재 우리나라의 제주도하고 강원도 빼고 전 지역이 다 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물론 그 조정 대상 지역에서 읍면 지역은 배제가 되는 거죠. 자, 이러한 조정 대상 지역에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거주기간 2년 이상 요건도 충족이 돼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세 가지 요건이 충족이 돼야 되는데 첫 번째 1세대 요건이 충족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1주택 요건이 충족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보유기간 2년 요건이 충족이 돼야 되는 거죠. 만약에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소재한 주택을 취득을 했다 그러면 거주기간 2년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현재 만약에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전체가 조정 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주택을 취득을 했다. 그러면 이 서울시의 주택 취득에 대해서 1세대가 1주택을 취득을 해서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 보유할 뿐만 아니라 서울시에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 2년 이상 살아야 되는 거죠. 즉 2년 이상 거주 요건도 충족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선 1세대라는 요건, 그 1세대가 무엇이냐, 그 1세대에 대해서 살펴보죠. 자, 1세대라는 것은 이 거주자와 배우자,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함께하는, 구성하는 가족 단위를 말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거주자와 배우자, 그 다음에 그들의 부양가족을 아우르는 가족 단위를 바로 세대라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세대라는 것은 결국 거주자와 배우자가 있어야 되고 그 거주자,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라든지 직계 비속이라든지 같이
같은 주소 또는 거소, 같은 생활 공간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단위를 바로 1세대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배우자와 본인, 그러니까 거주자와 배우자는 서로 떨어져서 산다고 하더라도 바로 동일 세대로 보는 겁니다. 1세대로 보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배우자가 예를 들어서 뭐 본인도 주택이 하나 갖고 있고 배우자도 주택이 하나 갖고 있다. 그러면 2주택자죠. 자, 1세대 2주택이기 때문에 1세대 2주택인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적용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 배우자가 이혼을 하게 되면 이제 이혼하게 되면 남남이기 때문에 세대가 아니죠. 같은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혼을 통해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한 개의 주택에 대해서 양도를 할 때는 바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목적으로 위장 이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법률상 이혼을 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일 세대로 본다는 거죠. 즉 위장 이혼을 했을 때는 이혼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동일 세대로 봐서 양도소득세를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생계를 같이 하는 자는 어떠한 자들이냐? 바로 거주자라든지 그 배우자, 즉 거주자, 그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그 다음에 형제자매, 그 다음에 뭐 취약, 질병, 요양, 근무상의 사업 형평으로 자, 이러한 부양가족 생계를 같이 하는 자들이 본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적으로 퇴거한 사람들도 바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봐서 동일 세대를 구성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A와 B는 부부입니다. 자, A와 B는 부부고 이 A와 B가 부부면 동일 세대이기 때문에 이 A와 B는 1세대를 구성하는 거죠. 자, 그래서 A도 1주택을 가지고 있고 B도 주택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A와 B는 부부이고 A와 B는 부부이기 때문에 1세대고 자, 그러면 A도 1주택, B도 1주택이기 때문에 1세대, 세대원이 가지고 있는 주택, 즉 A와 B가 부부로서 1세대로 구성하는 이 1세대의 주택은 바로 2주택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1세대 2주택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부 A와 B가 부부로서 A도 하나의 주택, B도 하나의 주택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이 A가 이 하나의 주택을 양도를 한다. 자, 그랬을 때는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A와 B가 서로 합의를 하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A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A와 B가 이혼을 하는 겁니다. A와 B가 이혼을 해버리면 A와 B는 이제 동일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A도 1세대, B도 1세대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혼을 한 상태에서 이제 A가 1주택을 팔아버리고 자, 그러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습니다. 자, 그러고 이제 A가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았으니까 다시 이제 목적을 달성했죠. 다시 합치자. 그래서 다시 또 합칩니다. 자, 이렇게 위장이혼 사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이혼을 한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즉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 법률상 이혼을 합니다. 자, 법률상 이혼을 하고 뭐 같이 산다든지 아니면 뭐 같이 뭐 이혼하기 전과 동일하게 뭐 행동을 한다든지 또는 뭐 이렇게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고 다시 곧바로 뭐 합친다든지 자, 이랬을 때는 이러한 위장 이혼을 이혼한 걸로서 보지 않고 이혼하지 않은 것으로 봐서 결국 이렇게 1세대 1주택 A와 B는 독립된 세대가 아니라 동일 세대로 봐서 바로 양도소득세 과세를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계속 이제 세무서에서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실무적으로 종종 있어 왔습니다. 워낙 이제 다주택자가 참여정부 시절에 다주택자가 60% 이제 중과가 되기 시작했고 자, 그러다 보니까 뭐 1세대 1주택 비과세 문제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 중과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부부가 이혼을 합니다. 부부가 법률상 이혼을 하고 법률상 이혼을 하게 되면 부부는 이제 동일 세대가 아니라 각각의 세대가 되고 이 각각의 세대가 구성된 상태에서
이제 따로따로 주택을 팔게 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라든지 또는 다주택자 중과 제도를 회피할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부부가 이혼을 할 목적은 실질적으로 진짜로 이혼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 세금이 양도소득세가 너무 과중하기 때문에 또는 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서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 이혼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위장이혼이죠. 자, 이렇게 위장이혼을 하고 실질적인 생활은 다시 뭐 이혼하기 전과 동일하게 같이 살거나 뭐 같이 뭐 생활을 하거나 그렇게 하는 거죠. 자, 이랬을 때 양도소득세 일과세 비과세 요건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이 대법원에서는 바로 거주자가 주택의 양도 당시 이미 이혼을 해서 법률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 종전 배우자와는 분리되어 따로 1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봐서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 대법원 판결은 바로 2017년 9월 7일에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우리 양도소득세가 바로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기 위해서 민법에서 인정된 이 법률상 이혼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혼했다거나 또는 이혼 후에도 이 사실혼 관계, 즉 법률상 이혼을 했더라도 사실혼, 뭐 같이 살고 있는 거죠. 이런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는 사정만으로 그 이혼이 무효가 아니라는 거죠. 자, 무효가 되기 전까지는 법률상 이혼한 것으로 봐서 세대를 동일 세대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혼을 무효로 볼 수 없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아파트 양도 당시 이미 이혼한 배우자와는 분리됐기 때문에 따로 1세대를 구성했기 때문에 1세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대법원 판례가 나온 이후에 바로 양도소득세를 바꿔버립니다. 소득세법을 개정을 하죠. 자, 그래서 2017년 9월 7일 자, 이렇게 위장 이혼을 하더라도 법률상 이혼을 해버리면 이제 동일 세대가 아닌 각각의 세대로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이제 양도소득세 회피할 목적, 즉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혜택이라든지 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제 위장 이혼을 이제 합법적으로 해도 되겠다는 이 대법원 판결이 형성이 된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과세관청에서는 바로 소득세법을 2018년에 바로 소득세법을 개정을 해서 2019년부터 적용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이 배우자라는 개념을 자, 법률상 배우자뿐만 아니라 법률상으로 이혼을 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도 포함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위장 이혼을 한 경우에도 배우자로 보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위장 이혼을 했더라도 배우자로 보기 때문에 그 배우자와 그 본인과의 주택수는 합쳐서 동일 세대이기 때문에 합쳐서 이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따진다든지 또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도를 회피를 하지 못하도록 소득세법을 개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개정 이율에 보면 이렇게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배우자, 즉 위장 이혼을 하고 법률상 이혼을 했지만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배우자에 대해서는 이 동일 세대의 구성원으로 봐서 이러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라든지 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를 회피하는 이런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 바로 이러한 규정을 도입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원칙적으로 1세대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바로 배우자가 있어야 되는데 자,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1세대를 구성할 수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뭐 나이가 30세 이상이 되었거나 또는 뭐 배우자가 있었는데 배우자가 사망했거나 또는 배우자가 실제로 이혼을 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자, 또는 30세 이상이 아닌 경우, 30세 미만인 경우, 자, 그리고 배우자가 원래부터 없었던 나이가 30세 미만인 자는 그러면 별도의 1세대를 구성할 수 없냐? 1세대를 구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1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데 1세대를 구성하려면 바로 소득이 있어야 되는데 소득이 어느 정도 소득이 있어야 되냐?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중위 소득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 유지하면서 바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죠. 자, 예를 들어서 뭐 부모님이 있고 아들이 뭐 25살짜리 아들이 있다. 자, 그러면 이 부모와 25살짜리 아들은 바로 동일 세대죠. 같은 세대, 부양 가족이기 때문에 같은 세대인데 예를 들어서 부모가 주택이 하나 가지고 있고 아들이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다. 자, 그러면 부모도 주택 하나 가지고 있고 아들도 주택 하나 가지고 있으면 이 부모와 아들 25살짜리 아들은 동일 세대이기 때문에 1세대 2주택자로 봐서 부모의 주택을 판다고 했을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들을 독립시키자. 아들을 이제 독립시켜서 별도의 세대를 구성을 하자. 자, 그러면 이제 아들이 갖고 있는 아파트에 세대 분리를 해서 이제 아파트에 가서 아들이 갖고 있는 아파트에 실질적으로 거주를 하고 그 아들이 소득이 아무것도 없다. 자, 그랬을 때는 뭐 동일 세대입니다. 왜 소득이 없으면 25살인데 아들이 소득이 없으면 부모님이 부양을 해줄 거기 때문에. 자, 그런데 25살짜리 이 아들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면서 이 25살짜리 아들이 바로 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중위소득의 140% 이상의 소득이 발생을 하고 그 주택에 가서 살고 있다. 자, 그랬다면은 독립된 세대로 보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들이 독립세대로 구성을 했기 때문에 자, 그 상태에서는 이제 부모님이 주택을 판다 그러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소득 요건은 어떻게 밝혀야 되냐? 바로 아들이 소득세 신고를 했다든지 소득세 신고를 한 게 가장 편하죠. 그래서 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국세청 홈택스에서 이 소득금액 증빙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게 가장 빠르고 만약에 아르바이트를 했다. 자, 그러면 그 아르바이트를 하고 소득세를 신고를 하지 않았다. 자, 그러면 아르바이트를 해서 소득 요건이 충족됐다는 것을 아들이 입증을 해야 되고 그 입증을 못한다. 자, 그랬을 때는 동일 세대로 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못 받는 겁니다. 부모님 아파트 집을 팔았을 때. 자, 그런데 아무리 아들이 뭐 중위소득 100% 40% 이상의 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들이 미성년자다. 자, 그랬을 때는 독립세대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원칙적으로 미성년자는 독립세대로 구성할 수 없는 거죠. 왜냐면 미성년자는 바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부모와 부모님이 미성년자는 부양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독립세대를 구성할 수가 없는데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미성년자가 결혼을 했다든지 아니면 뭐 부양할 의무가 있는 뭐 부모가 돌아가셨다든지 자, 그랬을 때는 뭐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 자, 그랬을 때는 1세대를 구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모님과 아들이 있을 때 아들도 뭐 실질적으로 소득이 있고 따로 떨어져서 나와서 독립된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미성년자는 독립세대를 구성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미성년자가 뭐 일찍 결혼을 했다든지 아니면 부모님이 사망했다든지 자, 그러한 경우에는 불가피한 경우 자, 그랬을 때는 미성년자도 독립된 세대를 구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기준 중위소득이 어떻게 구성이 돼 있냐? 자, 1인 가구, 조금 전에 예를 들었던 아들이 뭐 혼자 나와서 아파트에 산다. 그러면 1인 가구죠. 그러면 182만 7,831원이 자, 중위소득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이기 때문에 1인 가구를 했을 때 아들의 예를 들었을 때 그 아들이 떨어져서 아파트에서 직접 살면서 182만 7,831원 곱하기 40%인 73만 1,132원의 매월 소득이 있다. 그러면 바로 독립된 세대로 봐주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대 구성, 그러니까 세대가 왜 중요하냐면 이 세대를 단위로 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따지기 때문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세대에는 결국 그 생계를 같이 하는 자와 배우자를 몽땅 합치기 때문에 이 생계를 같이 하는 자는 뭐 보통 아들들이 되겠죠. 자녀들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어떤 형태의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 자, 부모님이 아파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아들이
오피스텔을 취득했다든지, 뭐 오피스텔은 뭐 가격이 싸기 때문에 오피스텔을 취득을 했다든지, 또는 뭐 아들 명의로 오피스텔을 사줬다든지. 자, 그랬을 때, 자, 이런 경우죠.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부모님이 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데, 서울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데, 서울시 아파트를 뭐 20년 전에 샀다. 자, 그러면 20년 전에 1억에 샀는데, 자, 지금 뭐 20억에 간다. 그러면 20억을 가면 뭐 19억 정도의 양도 차익이 발생이 되는데, 19억 정도의 양도 차익이 발생했을 때 바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 충족이 되면 바로 양도소득세가 대략 뭐 1억도 안 나온다. 뭐 장기보유 특별공제까지 적용받으면 1억도 안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적용받지 못한다. 자, 그러면 19억에 대략 아무리 적게 나와도 한 40% 정도로 나옵니다. 40%만 잡아도 얼마냐? 거의 한 7, 8억의 세금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아들이 만약에 1억 원짜리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들이 1억 원짜리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으면 이 아들이 25살이죠. 자, 25살인데 아들이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부모님이 아들이 뭐 오피스텔을 사달라고 해서 사줬던지, 아니면 뭐 아들 본인이 오피스텔을 샀던지. 그래서 아들이 오피스텔 25살밖에 안 되는데 아들이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는 지금 양도 차익이 19억인데 부모 주택만 있었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아서 뭐 1억 이하의 양도세를 적게 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아들이 아파트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7, 8억의 양도세를 내야 될 그런 위기에 몰린 겁니다. 자, 그래서 꾀를 내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모님이 바로 이 아들을 그러면 독립시키자. 독립시켜서 아들의 오피스텔에 가서 실질적으로 살고 있는 것으로 봐서, 독립세대로 봐서 이 아들과 부모는 이제 세대가 단절돼서 부모만 1세대로 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을 해서 신고를 했다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과세관청에 의해서 부인이 되고, 자, 불복 들어간 우리 조세심판원에서도 부인이 된 사례죠. 자, 왜 부인이 됐냐? 자, 그 내용을 보면 전출신고, 그러니까 전출신고는 했는데, 오피스텔로 전출신고를 했는데, 이 양도 시점까지 출퇴근을 보니까 뭐 부모 집에서 역을 이용한 것으로 보여지고, 조사 당시에도 오피스텔의 임차인이 바로 자신이 퇴거한 2019년 4월 9일까지 임차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언제 부모님이 주택을 양도했냐? 2019년 3월 28일 날 양도를 했죠. 자, 그러면 2019년 3월 28일 날 양도를 했는데 이 시점에는 이미 임차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아들이 이 오피스텔에 들어와서 살 수가 없는 경우죠. 자, 그리고 이 오피스텔의 취득자금이라든지 전세금 반환 내역이라든지 다 누가 대줬냐? 부모님이 대준 겁니다. 자, 부모님이 대줬고, 자, 이러한 뭐 오피스텔에 대해 관련된 모든 뭐 공과금 이런 것도 다 부모님이 대준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러한 경우는 뭐 독립된 세대로 볼 수 없다는 거죠. 공동생활체로 봐서 부모님과 아들은 동일 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부인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가 바로 주소만 이전하는 경우죠. 뭐 흔히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들하고 뭐 같이 같은 주소에 있으면 주소만 뭐 다른 데로 이전해 놓으면 독립된 세대가 되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세대만 분리, 즉 아들의 주소지만 다른 데로 이전했다고 해서 그게 세대 분리가 되는 게 아니죠. 그렇게 주소 이전만 한 거 가지고는 안 되고, 실질적으로 그 아들이 진짜 부모님으로부터 완전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이 됐을 때 바로 독립세대로 본다는 겁니다. 자, 이 사례같이 세대 주소 이전한 시점에 뭐 오피스텔에 임차인이 살고 있었고, 뭐 각종 오피스텔 취득 자금이라든지 전세금 반환 내역 전부 부모님이 내주고,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뭐 각종 공과금 다 부모님이 내주고, 자, 그런 경우에는 독립된 세대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주택 요건을 보는데, 자, 1세대 1주택자의 2년 이상 보유한 것만 비과세 요건을 적용해주기 때문에 자, 주택수 판정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 적용되기 때문에 주택수 판정이 매우
중요한데 이러한 주택수 판정은 바로 1세대가 소유한 모든 주택을 합산을 하고 그 세대원이 보유한 조합원 입주권이라든지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조합원 입주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즉 도정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도정법에 따른 재건축 사업 또는 재개발 사업을 통해서 이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조합에 양도를 하고 조합이 새로운 주택을 지어서 나중에 조합이 이 주택을 완공했을 때 그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 이것을 바로 조합원 입주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소규모 재건축 사업, 뭐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이 소규모 재건축 사업도 마찬가지로 이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 조합원으로서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바로 조합원 입주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분양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분양권이라는 것은 뭐 쉽게 얘기해서 자, 아파트 분양을 한다. 자, 그러면 뭐 롯데캐슬이 아파트 분양을 한다. 아니면 자이가 뭐 아파트를 분양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 청약을 넣어서 당첨이 돼서 그 당첨된 아파트가 완공이 돼서 들어가기 전까지의 상태를 바로 분양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분양권이라는 것은 주택법 등에서 정한 법률에 따라서 주택에 대한 공급 계약을 통해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서 선정된 지위, 즉 청약, 아파트 청약을 하고 그 청약에 당첨이 돼서 계약금을 납부를 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상태에서 이제 그 주택이 완공돼서 입주하기 전까지 상태를 바로 분양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러한 분양권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 바로 주택수에 포함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020년 12월 30일 이전까지 취득한 분양권에 대해서는 주택수에 포함이 하지 않죠. 자, 왜냐하면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그 자체는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주택수에 원래 원칙적으로 해당이 되지 않는데 우리 소득세법에서 이 조합원 입주권과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을 시킨 겁니다. 자, 그래서 2020년 12월 30일 이전까지 취득해서 보유하고 있는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지만 2021년 1월 이후 취득분부터 주택수에 분양권은 이제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데 자, 그러한 그냥 분양권의 근거 법률은 자, 이러한 법률들이라는 겁니다. 참고삼아 한번 보시면 될 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1세대가 하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2021년 4월 2일 분양권을 취득한다. 자, 이때 1세대 2주택 해당이 되냐? 2주택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분양권을 취득을 하게 되면 1세대 2주택에 해당이 돼서 그 1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하는 겁니다. 자, 다만 이제 다음 주에 학습을 하겠지만 일시적 2주택, 주택의 일시적 2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고 조합원 입주권에 대해서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와 유사한 비과세가 있고 자, 그래서 분양권에 대해서도 일시적 2주택 요건 충족이 되면 예외적으로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1세대 1주택자가 분양권을 취득했는데 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지 못한 상태에서 1주택을 양도한다 그러면 1세대 2주택자가 되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받지 못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가구 이제 1주택 요건을 보겠죠. 자, 지금까지 이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받는 그 첫 번째로서 1세대 요건, 즉 세대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봤고 자, 이제 1주택 요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1주택 요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이제 1주택 요건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자, 주택이 결국 한 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택수에 포함되는, 즉 주택수에 포함되는 이 1주택 요건, 지금까지 살펴봤죠. 1주택 요건에 대해서는 이 조합원 입주권과 분양권도 포함이 된다고 얘기를 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주택 요건에서 다가구 주택은 어떻게 볼 거냐. 다가구 주택은 우리가 보통 건축법상 또는 건축물 대장을 띄면 이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봅니다. 자, 그러면 이 다가구 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보게 되면 주택수가 한 개인데 이 다가구 주택을
다가구 주택이 아닌 만약에 다세대 주택으로 보게 된다. 그러면 다세대 주택은 공동주택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주택이 여러 개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이랬을 때 과연 이 다가구 다가구 주택은 주택수가 한 개냐 또는 한 개 이상이냐, 이것을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 사례, 이 판단이 실무적으로 이 다가구 주택이 주택수 한 개로 보지 않고 다세대 주택으로 봐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부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추후에 배울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까지 적용을 해서 실무적으로 세금 폭탄이 이루어진 경우가 계속 이루어져 있고, 지금 그 사례가 지금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 판결이 났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다가구 주택에 대한 주택수를 어떻게 판정하는지에 대해서는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죠.